105페이지부터 28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7강 수업에서는 여러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조금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자, 28강 수업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8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불꽃 시험할 때 그 불꽃 시험편 그 봉으로 된 것을 그라인드에 갖다 대면 이제 불꽃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라인드 가까운 데에 있는 곳이 제일 가까운 곳이 불꽃 뿌리고 그 다음에 중앙 부분 불꽃이 앞끝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요. 이 관찰할 내용으로 옳은 것을 해놨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여기 어떻게 되냐면 뿌리는 유선 각도고 중앙은 유선 흐름이고 맨 앞쪽 불꽃 끝부분이죠. 그라인드에서의 끝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자, 이 앞끝이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불꽃이 쭉 갖는 제일 이제 불꽃이 그라인드에서 튀어서 제일 앞쪽 끝이라는 뜻입니다. 요것이 불꽃 파열인데요. 제가 이렇게 앉아 불꽃을 한번 보니까 이 유선 각도나 유선 흐름 요것은 제가 조금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끝부분에 불꽃 파열이 있잖아요. 파열, 색상 요런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구분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론적으로서는 불꽃 시험할 때 뿌리는 유선 각도고 중앙 부분은 유선 흐름이고 앞끝이 불꽃의 파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불꽃 파열에 보면은 SM25C하고 SM45C 일반 기계 구조용 강은 거기에 삼지창 같은 파열이 나타나는데 이제 SM45가 더 삼지창 같은 더 많지요. 그 다음에 이 STS3 같은 거는 끝부분이 약간 호미처럼 휘더라고요. 그 색깔도 좀 검붉고 저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뿌리는 유선 각도고 중앙은 유선 흐름이고 앞끝은 불꽃 파열이다. 요걸 보고 우리가 관찰하면서 불꽃을 이제 불꽃 시험할 때 그 강종을 이제 간이 감별한다. 뭐 요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75번. 다음 중 주철 성장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주철이 성장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주로 시멘타이트가 뭐냐면은 Fe3C인데 이 Fe3C가 분리를 하면은 3Fe는 순철 부분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C가 흑연화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딱 뭉쳐져 있다 이게 분해가 되니까 팽창으로 성장합니다. 주철 자체가. 그 다음에 규소가 산화를 하면은 이게 팽창합니다. 그래서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A4 변태에서 무게 변화에 따라 팽창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 A1 변태에서 이제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 다음 불균일 가열로 생기는 균열에 따라 팽창한다.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다에는 뭐냐면은 A4 변태가 아니고 A1 변태에서 부피가 팽창한다라는 것을 꼭 좀 알아두세요. 자, 76번. 납땜용의 저용융점 합금원수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이 텅스텐이 아닙니다. 이 텅스텐은 고용, 대표적인 최고 고용융점 금속입니다. 비스무트, 주석, 인디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저용융점 합금입니다. 저용융점 합금을 녹이면은 용융온도가 떨어집니다. 주로 금속들이 여러 개 섞이면 용융온도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다 하는 걸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77번. 응고 범위가 너무 넓거나 성분 금속 상호 간의 비중차 큰 상태에서 주조를 할 때 보통 잘 나타나는 현상은 응고 범위가 너무 넓거나 그 다음 비중차가 크면은
어느 성분들이 자기 성분들끼리 모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편석이라고 합니다. 편석은 S로 표시되고요. 영어로는 세그리게이션입니다. 이제 여기에 78번하고 용접입니다. 수직 자세나 수평 필렛 자세에서 운동법에는 용접법을 이런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녹여서 용접하는 것을 운봉법이라고 합니다. 운봉법. 운봉법이 나쁘면 수직 자세에서는 비드 양쪽, 수평 필렛 자세에서는 비드 위쪽 토우부에서 뭐냐면은 모재 움푹 모재 오목 부분이 생기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언더컷이라고 합니다. 언더컷 요거 알아두세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오브랩은 뭐냐? 용착 금속이 용착 또는 융착이라고 합니다. 용착 금속이 끝부분에서 모재와 융합되지 못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양호한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겹쳐져 있죠. 요런 건 불량입니다.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버랩이라고 하고요. 스패터도 자주 나옵니다. 슬래그나 금속 알갱이가 용접 중에 비산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패터란다 하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요 언더컷, 요거는 이제 요런 현상에서 나온다 하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79번 신소재 비정질 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합당한 것은, 우리 비정질 합금은 많이 했습니다. 그죠? 비금질 합금 제조법에서는 액체법에서는 단롤법, 상롤법, 원심금냉법, 분무법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여기서는 합당하고, 가에 균질하지 않는 재료로 결정 이방성이 있다. 결정 이방성은요, 이제 비정질 합금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보통 다결정 금속에서 결정 이방성이 생깁니다. 강도가 낮고 연성이 작으며 가공 경화를 일으킨다. 반대입니다. 가공 경화 안 일으킵니다. 강도가 높고 연성도 대체로 높다 하는 것. 가공 경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 액체 검냉법에서 비정질 재료를 쉽게 얻으려면 합금에 함유된 이종원소의 원자 반경이 같아야 한다. 이종원소 이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정질 합금 요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는 단롤법, 상롤법, 원심금냉법, 분무법 등이 있다는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0번 FEC 상태도에서 주철의 주합금 원소로 바르게 표시한 것은 FE 철과 C, 이게 흑연이 되겠죠. 요 합금 원소로 주철의 주합금 원소다 하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또 넘어갑니다. 106페이지 1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흰색 배경에 빨간색의 대조를 이루게 하여 관찰하는 침투액과 현상계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염색 침투액이 붉은색이죠. 습식 현상제가 있고요, 건식 현상제가 있는데, 염색 침투액에서는 건식 현상제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염색 침투액에서는 건식 현상제를 못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다가 얼핏 우리가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다는 건식 현상제를 쓰니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침투 탐상 시험할 때, 죄송합니다. 침투 탐상 시험할 때 나타나는 모세관 상승 높이와 비례하는, 모세관 상승 높이와 비례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표면 장력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표면 장력, 접촉각, 모세관 현상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요거 자 한번 봅시다. 표면 장력,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액체 계면 혹은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모든 방향에서 분자 간의 이제 서로 당기는 인력 작용으로 안정적인 내부와는 달리 표면의 분자는 내부 방향의 인력과 표면 방향의 인력이 다르게 작용하므로 표면 자유에너지를 주기적으로 가지며 대개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하려 합니다. 일례로 컵에 물 담아보면 일정 수준까지는 용기 부피 초과에도 인력 때문에 흘려 넘치지 않는데 이는 표면 장력의 영향 때문입니다. 서로 당기는 때문에. 특히 물의 경우 위쪽으로 볼록한 모습으로 보인다. 표면 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촉과 액체 방울 고체 위에 존재할 때, 액체 방울이 고체 위에 존재할 때 액체 기체 경계면이 액체 고체 경계면과 만드는 각으로 고체 표면이 얼마나 잘 젖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고체 표면에 액체 방울 존재할 때 두 가지 힘의 균형이 액체 방울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한 개는 응집력으로 액체 내부의 분자들끼리 잡아당기는 인력입니다. 액체 방울을 둥글게 만들려 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착력으로 액체와 고체 사이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으로 액체 방울의 고체 표면 위에 넓게 퍼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응집력하고 그 다음에 부착력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요거는 이제 상당히 요 자체로도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걸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어쨌든 모세관 상승 높이와 비례하는 현상은 표면 장력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모세관 현상은 또 한번 봅시다. 용기의 표면 장력과 물의 표면 장력 차이만큼 물은 위로 솟아올라 힘의 평형을 맞추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모세관 현상이다. 수온일 경우에는 반대로 수온 표면보다 모세관 안에서 수온면이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런 현상이 모세관 현상이다. 우리가 원리가 어려우면은요, 접촉각이나 모세관 현상은 문제 나오는 것이라도 알아두십시오. 모세관 현상에서 볼록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 액체인데 수온은 오히려 수온 쪽에서는 표면보다 내려간다 하는 거 알아두고 접촉각은요 작을수록 잘 젖어든다. 그래서 90도 이하가 될 때 침투 비파기 할 때 그 액체가 그 결함 속으로 잘 스며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침투제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주된 작용 현상으로 적합한 것은 요게 뭐냐면 침투제가 잘 흘러가도록 해주는 게 모세관 현상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04번 침투 탐상 검사에서 현상제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적합한 설명은 구조물 부분 탐상에는 속건식 현상제가 가장 효과적인 건 틀림없습니다. 가에 용접부 검사에는 습식 현상제가 효과적이다. 이게 아닙니다. 다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무현상법을 적용한다.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현광일 때 이렇게 현상제를 안 써도 나타날 수 있을 때 무현상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무조건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무현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염색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친 표면에는 습식현상제가 효과적이다. 습식현상제가 효과적인 게 아니고 거친 표면에는 잉여 침투액을 물로 씻는 수세성이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면은 건식현상제, 거친 표면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식현상제가 거친 표면에 적합합니다. 속건식현상, 부분 탐상에 적합합니다. 습식현상제, 매끄러운 표면에 이용합니다.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잉여 침투액을 제거할 때는 수세성이 낮다 이겁니다. 요거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7페이지 5번부터요. 다음 중 침투 비파괴 검사 시험방법과 적용 시험품의 연결이 적합한 것은 내놨습니다. 수세성 침투 탐상은 석유 저장 탱크 용접부 검사. 요거는 이제 석유 저장 탱크 용접부 검사를 수세성 침투 탐상할 수가 하는 게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석유 저장 탱크 같은 거는 그 부분이 아주 정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수세성 침투 탐상을 하면은 좀 곤란하다. 수세성 침투 탐상은 대형 구조물의 부분 탐상. 이거는 부분 탐상은 아니죠. 그죠? 용재적성 침투 탐상은 대형 구조물 검사가 가능하고요. 용재적성 침투 탐상은 용접 개선면 검사에는 적합한 것이 아니다. 여기 이제 꼭 좀 알아두십시오. 여기 5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애매합니다. 어렵습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방사선 탐상 시험에서 X선의 회절에 의한 반점 감소시키거나 어느 정도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회절입니다. 요거는 전압을 올리거나 납입니다. 납으로 얇은 박 스크린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래놨습니다. 여기에 봅시다. 산란선 영향으로 나타난 반점,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 모양이 나타나는 게 반점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 감소 방안은 전압 올려서 전압 상승하고 후면 스크린 사용하고 마스크 사용하고 필터 사용, 납 정감지 사용, 콜리미터 사용, 다이어프램 사용, 콘 사용하여 요걸 이제 감소시킬 수 있다. 자, 반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결함이 이제 필름에 나타나니까 점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반점 나타났다 이 말은 적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전압을 올리거나 납으로 박 스크린을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회절을 하거나 투과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회절을 하거나 투과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런 방안이 좋다. 전압은 올려준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들 여러가지 후면 스크린 사용하고 마스크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여러분 요거 좀 다 알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놨는 거 한 몇 번쯤 읽어보면 요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규격집 또는 그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비파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이 방사선을 지금 깊이 있게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자, 6번 침투 비파괴 검사로 검출하기 어려운 결함에 속하는 것은 이 슬래그 혼입이나 이런 것은 뭐냐면은 그 방사선 비파괴로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개재물과 마찬가지로 이건 내부 결함이거든요. 그래서 언더컷이나 오버랩이나 피로균열은 용접부 표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는 침투 비파괴 검사로 가능합니다. 7번 자분 탐상 시험으로 이 MT입니다. 그죠? 고리 모양 제품 탐상, 고리 모양 제품 탐상할 때 가장 좋은 자화 방법은 거기에는 고리 모양일 때는 중간이 뚫려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다가 전선을 넣고 전류를 통과시켜서 그 전선 밖으로 이제 자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고리 모양 제품 안쪽에서 이제 탐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전류 관통법입니다. 하여튼 고리 모양은 전류 관통법 또는 뭐 자속 관통법으로 하면 됩니다. 8번 침투 탐상 시험에 사용되는 현상계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화학적으로 안정된
백색 미분말을 주로 사용한다. 맞지요? 나 침투액을 분산시키는 능력이 우수하다. 맞습니다. 이게 모셔관 현상에 의해서 밑으로 쭉 누르면은 그 안에 있는 침투제가 위로 올라와서 약간 그 위에는 하얀 그 현상제를 뿌려놨죠. 그죠? 그 위에 이렇게 약간 퍼져가지고 결함이 작더라도 조금 크게 보이면은 우리가 그 결함의 위치나 모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광 침투액을 사용할 때 현상제는 형광성을 가져야 된다. 현상제가 형광성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형광 침투액이 형광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틀렸지요? 건식 현상제는 주로 산화규소 분말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몇 번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9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현상 잘 되었을 때 나타난 결함 지시 모양을 실제 결함과 그 크기를 비교했을 때의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은 결함 지시 모양 크기는 실제 결함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가면은 현상제에 의해서 현상제가 그 결함 위치한 곳에 힘을 가하면은 침투제가 위로 올라와서 시간이 갈수록 조금 넓어집니다. 근데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같겠죠. 그죠? 그러니 요거는 결함 지시 모양의 크기는 실제 결함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침투 탐상 시험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의 탐상제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습식 현상제는 소정의 농도를 유지한다. 맞습니다. 기준 탐상제와 사용하지 않는 탐상제는 용기에 밀폐하고 어떤 박스 같은 데 밀폐하고 차갑고 어두운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차갑고 어두운 곳을 냉암소라고 합니다. 냉암소. 냉은 차가울 냉, 암은 어두울 암자입니다. 그래서 냉암소에 보관한다. 요런 냉암소 같은 여러분이 냉암소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일본식 한자라고 보면 됩니다. 기술 용어는 대부분 일본식 한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요, 우리가 일본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중국은 세계 여러 나라 기술도 훔쳐가고 또 기초과학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굉장히 기술도 발달했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서 보니까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이걸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 전기자동차에 관세를 매기거나 어떻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다른 세계 여러 나라 전기자동차 공장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은 또 이제 중국이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 사람들 또 한자잖아요. 그죠? 근데 한자라도 우리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 부분 공부할 때 용어가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거예요. 탐상제를 개방형의 장치에서 사용할 때는 먼지나 불순물의 혼이 탐상제의 비산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참 안 좋거든요. 수세성 침투액, 세척액, 속건식 현상제는 염색 침투액에 사용할 수 없다. 수세성 침투액, 세척액, 속건식 현상제는 염색 침투액에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속건식 현상제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와전류 탐상 시험을 ET 또는 우리 ECT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자유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장점을 설명했는데 그 중에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금속 재료 내부 결합 검사 아닙니다. 이거는 초음파나 방사선이 하는 거예요. 비접촉법으로 비접촉법 맞아요. 시험 속도가 빠르며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단 장비가 비싸더라고요. 장비의 유지 관리비가 저렴한 게 아니고 비쌉니다. 결과의 기록 보존상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맞는데 이 장비 유지 관리비가 저렴한 겁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이 장비로 검사할 때
고온고압 조건에서도 결함 탕산이 가능하다. 뭐 고온고압 조건에서 결함 탐산, 이게 굉장히 정확한 결함 탐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온고압 조건에서 결함 탐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두꺼운 재료의 내부 결함 검사는 UT, RT, NRT, NRT는 중성자 비파계 검사죠. 그죠? 표면 결함 검사에 이용되는 비파계 검사는 PT, MT, ET 또는 ECT라고 하죠. 이것이 대표적이다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11번. 자기 비파계 검사에 사용되는 시험이 아닌 것은 프로드법 맞습니다. 축통전법, 직각통전법. 그래서 이 기호도 알아야 되는데 프로드법은 구리로 된 막대기니까 프로드, 막대기라는 프로드입니다. P가 되고요. 축통전법은 요거 자기 비파계 할 때 하겠지만은 축이 X일입니다. A고 전기를 공급해서 하기 때문에 EA가 됩니다. 축통전법. 직각통전법은 전기를 통하는데 직각이다. 직각을 우리 R로 표시하죠. rectangular. 그래서 ER이 되겠습니다. 자, 자화전류와 자분 관계에서 표면하에서의 결함 검출에 좋은 점. 자기 비파계 검사는 표면 결함만 하는 게 아니고 표면 조금 밑에 있는 거. 그걸 표면 직화라고 합니다. 그 결함 검출에 좋은 조합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요거는요, 반파직류, 그 다음에 건식자분, 반파직류, 건식자분입니다. 자,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13번, 자, 기계나 구조물 설계할 때 부재, 치수, 형상, 재료의 적부 판단하거나 제작된 기계나 구조물이 사용 중에 파손 및 변형되지 않게 검사하는 비파계 검사. 이거는 음향 방출 시험이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음향 방출 시험이다. 14번 어떤 물체 온도가 습시 온도에서 56도C로 나타났다. 화C는 얼마인가? 여기에는 나와있죠. C는 9분의 5 F-32에서 C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56이잖아. equal 9분의 5 F는 모르고 마이너스 32를 해줍니다. 그럼 요거 9분의 5를 넘기면 5분의 9가 됩니다. 5분의 9가 되니까 여기서 5분의 9가 되니까 11, 99 그래가지고 또 31을 빼니까 31을 더하니까 자, 요거 봅시다. 여기 56에다 9분의 5가 넘어가면 5분의 9가 됩니다. 그러면 5분의 9가 되니까 5를 56으로 나누면 11입니다. 약 11입니다. 11을 9로 곱하면 99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99인데 F가 또 하면 30은 플러스 32입니다. 32 플러스 99 하니까 한 132도, 131도 F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초음파 탐상 시험에 대한 특성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오스테나이트 강에서는 횡파는 때때로 주상정의 성장 방향에 따라 진행한다. 횡파는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울퉁불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상정이 길쭉과 위로 가잖아요. 그 성장 방향에 따라 진행한다. 오스테나이트 강에서는 종파보다 횡파의 경우 감시가 크다.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횡파가 종파는 직선을 뻗어가는데 횡파는 오르락 내려가니까 감시가 큽니다. 시험체의 결정에 끼어서 탄화물을 여기 을이 2개가 된다. 그죠? 탄화물을 썩출하면 산란 감쇄가 증가합니다. 요것도 맞고요. 스테인리스강 재질은 탄소강 재질과 초음파 속도가 같으므로 대비 시험표는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요건 아닙니다. 스테인리스강 재질하고 탄소강 재질하고 초음파 속도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있는 물질 중요 구성 원소가 음향 임피던스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같을 수 없습니다. 자, 요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침투 비파괴 검사에 사용되는 침투제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습니다. 침투제는 물에 녹지 않는다. 아니죠. 침투제는 휘발성이 높을수록 좋다. 아니죠. 결함에 침투하는 강산성이다. 아닙니다. 침투제는 얇은 도포막을 형성합니다. 맞습니다. 침투제 물에 용해되고 휘발성 낮으며 얇은 도포막 형성하며 중성 성질이다. 요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수업 시간이 끝나게 되었네요.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